방금 일어난 엄청난 일이 그들을 덮치자 방 안은 숨을 죽이고 있는 듯했습니다. 케이트는 가슴을 타고 퍼져나가는 따스함과 생각의 가장자리에 남아있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조화시키려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소피의 손을 잡은 것은 땅을 짚는 것 같으면서도 미지의 영역에 발을 디딘 것 같은 두려움과 짜릿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한참 동안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마치 공기 자체가 그들 주위로 이동하는 것처럼 가능성으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는 부드러운 융잉거림이 계속되었지만 안에서는 시간이 끝없이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케이트가 겨우 속삭이기 직전에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에서 떨림이 느껴졌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폭풍을 반영하는 불확실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피는 머뭇거리며 시선을 아래쪽으로 흘기다가 다시 케이트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연약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는 없어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케이트는 소피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심장이 크게 두근거리며 침을 삼켰습니다. 이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하며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느껴졌다. 누가 알면 어떡해? 엄마 아빠가.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소피가 목소리가 약간 흔들리긴 했지만 재빨리 말을 끊었습니다. 우린 조심할 거야. 우리가 말하지 않는 한 아무도 알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케이트가 이마를 찡그리며 물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소피가 몸을 더 가까이 기울이며 한 손을 뻗어 케이트의 뺨을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경건한 느낌이 들었고 케이트의 몸에는 또 한 번 전율의 물결이 일었다. 지금 당장 이해할 필요는 없을지도 몰라요. 소피가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함께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이 케이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케이트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만 소피의 말에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 즉 함께라면 더 강해진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알았어요. 케이트는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서도 굳은 결심을 굳히며 잠시 멈춘 뒤 속삭였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안도감이 소피의 얼굴에 스며들자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엄지손가락으로 케이트의 피부를 가볍게 쓸어내렸습니다. 약속 하나만 해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함으로 물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무리 무섭고 혼란스러워지든 서로를 밀어내지 않겠다고요. 알았죠? 케이트는 감정에 북받쳐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두 사람이 손을 얹고 이마를 맞대고 앉아있는 동안 바깥 세상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답을 얻지 못한 질문과 완전히 맞서지 못한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비밀을 공유하는 조용한 친밀감에 둘러싸인 두 사람은 항상 자신들을 정의해왔고 이제는 어쩌면 새롭게 정의할 수도 있는 끊을 수 없는 유대감에서 유안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헤어졌을 때 침대 옆 탁자의 시계는 거의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둘 다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의 고치 속에 갇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소피가 먼저 일어나 기지개를 살짝 켠 다음 케이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좀 자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말투에는 꺼림칙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케이트가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든 안 하든 내일은 올 거예요. 케이트는 침대보에 주름을 펴기 위해 서서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커브볼을 던지는 걸 좋아하니까요. 소피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케이트의 팔을 감싸 안으며 위로와 절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닥치든 우리가 함께 헤쳐나갈 거예요. 소피가 케이트의 어깨에 속삭였습니다. 함께요. 케이트는 소피의 등을 꼭 껴안으며 다시 한번 그녀의 존재가 주는 따스함에 안도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헤어졌을 때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은 그들이 넘은 선과 그들이 걷기로 선택한 새로운 길을 상기시키며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케이트가 혼자 생각에 잠긴 채 방을 빠져나가는 소피에게 두 사람의 결정의 무게가 두 번째 피부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두려운 결정이었지만 그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희망이라는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늘 그랬던 것처럼 두 사람은 나란히 마주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었습니다. 방이 두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케이트의 심장은 리암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두근거렸습니다. 케이트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진실만큼 터무니없고 불가능하게 들리지 않을 설명을 찾느라 애썼습니다. 하지만 소피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리암, 이게 안 좋아 보이는 거 알아요. 소피가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릴 믿어줘야 해요. 믿으라고요. 리암은 불신에 찬 어조로 반격했습니다. 그의 눈은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둘 중 누구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믿어야 하죠? 케이트는 힘겹게 침을 삼키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소피가 이 무게를 혼자 짊어지게 할 수 없었다. 보이는 것과는 달라요. 그녀는 입술을 떠나는 순간에도 공허한 느낌이 들었지만 재빨리 말했다. 리암은 팔짱을 가슴에 끼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뭔데요? 내가 보기엔 별로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소피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케이트의 손을 잡았다가 그 행동이 얼마나 저주스러워 보일지 깨달았습니다. 케이트는 재빨리 손을 떼었지만 이미 피해는 입은 뒤였습니다. 리암의 시선이 두 사람의 손에 고정되고 턱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둘은 마치 그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떨쳐내려는 듯 고개를 흔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이건 진짜가 아니야. 너희는 자매잖아. 우린 자매인 거 알아요. 소피는 절망에 찬 목소리로 요쳤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우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계획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리암은 창백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 말은 서로에게 뭔가를 느낀다는 건가요? 자매 이상의 감정어? 케이트와 소피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은 무언의 확인으로 무겁고 팽팽하게 이어졌다. 마침내 케이트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리암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말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는데 누구한테요? 소피는 목소리가 약간 꺾이면서 말을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느끼나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야, 리암. 그냥 일어난 일이야.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야. 리암은 긴장으로 인해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요쳤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알면 뭐라고 하실까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케이트는 부모님에 대한 언급에 움찔했습니다. 부모님의 반응을 생각하니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부모님은 알 필요 없어요. 그녀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럼 언제까지 이런 일을 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암은 좌절감이 분노로 바뀌면서 반박했습니다. 사람들 몰래 다니면서 모든 게 괜찮은 척할 수는 없잖아요. 소피는 눈물을 흘리며 그런 척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리암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뭘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엉망이에요. 위험해요. 솔직히 두 사람을 다시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의 말이 속을 후벼 파는 듯했습니다. 케이트는 배신감의 찌릿함을 느꼈습니다. 리암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그의 눈에서 혼란과 상처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앞에서 그를 하나씩 잃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소피, 어쩌면 우리, 케이트가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소피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어조로 케이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 감정에 대해 사과하는 게 아니야, 케이트. 그 사람한테도 그 누구에게도요. 리암은 걸음을 멈추고 소피를 처음 보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진심이지, 그렇지? 그는 분노가 슬픔이나 체념 같은 부드러운 감정으로 바뀌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심이에요. 소피가 속삭이면서 케이트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케이트가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 주변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융잉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리암은 싸움의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어깨가 축 처진 채 두 사람 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일을 처리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가 마침내 중얼거리며 문 쪽으로 돌아섰다. 그냥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괜찮은 것처럼 행동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닫히자 케이트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소피의 침대 가장자리로 주저앉았다. 소피는 케이트 옆에 앉았고 두 사람은 여전히 손을 맞잡고 있었다. 우리 이제 어떡하지? 케이트가 속삭이듯 간신히 속삭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소피는 케이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꽉 움켜쥐었다. 우리가 알아낼 거야. 함께요. 하지만 케이트는 그 말을 하면서도 그들의 연약한 비밀을 지키기가 한없이 어려워졌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리암의 말의 무게가 보이지 않는 힘처럼 우리 세 사람을 짓누르는 듯 무겁게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소피와 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손을 맞잡은 채로 리암이 방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나무 바닥에 부드럽게 울려 퍼졌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 사이에 팽배해 있던 긴장감이 증폭되었습니다. 정상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피가 마침내 조용한 목소리로 정적을 깨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실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그녀는 저를 잠깐 쳐다보더니 다시 리암에게 시선을 돌리며 예언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리암은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갈등하는 표정을 지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건 알아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사람들은 당신을 판단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겠지. 그리고 엄마 아빠는 그는 그 생각만으로도 견디기 힘들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부모님 얘기를 꺼내자 속이 뒤틀렸습니다. 부모님이 실망하실 거라는 생각, 더 나아가 거부하실 거라는 생각은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가슴을 짓누르는 와중에도 제 안에서 타오르는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피와 제가 공유한 것은 우리가 외면할 수 있는 것도 외면해서도 안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일부를 잃지 않고서는 말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혹은 그 누구에게도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틀에 맞추거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함께요. 소피는 제 손을 꽉 쥐며 이 순간이 아무리 압도적으로 느껴지더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리암이 우리에게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어쩌면 우리가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스스로에게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리암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팔짱을 가슴에 끼고 턱을 꽉 다물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걸 걸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족, 당신의 미래, 모든 것을요. 정말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소피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즉시 대답했습니다. 케이트가 없으면 저는 온전하지 않으니까요. 케이트가 없으면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말은 날 것 그대로 여과되지 않은 채로 그러나 아프도록 아름답게 제 속을 찌르는 펀치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제 품에 끌어안고 우리 주변에 몰아치는 폭풍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억지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리암에 관한 것이었으니까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규칙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리암이 깨닫게 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 알아요. 제가 리암을 똑바로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없을 거라는 말은 아닙니다. 결과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척 도망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저한테는요. 소피에게도요. 리암은 한참 동안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바닥을 응시하며 찾을 수 없는 답을 찾으려는 듯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난 너희들을 잃고 싶지 않아. 그는 목소리가 살짝 갈라지며 조용히 말했다. 너희는 내 자매들이야. 내 가족이야. 너희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 하지만 그는 우리 사이에서 예매한 손짓을 하며 좌절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느껴야 할지. 지금 당장 알아낼 필요는 없어요. 소피가 말투가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기회를 주세요. 이런 일로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세요. 우린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온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려. 리암은 다시 한숨을 쉬며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다.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완전히는 아니죠. 하지만 두 사람을 위해 노력할게요. 조심하겠다고 약속해줘요. 이 일로 우리를 갈라놓지 않겠다고 약속해줘요. 약속할게요. 안도감이 밀려오면서 나는 재빨리 말했다. 내 옆에서 소피가 내 손을 꽉 잡은 채 열렬히 고개를 끄덕였다. 리암이 우리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아 자세를 약간 풀자 나는 희망의 빛이 스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대화의 끝은 아니었지만 아니 결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연약하고 잠정적인 시작이었습니다. 방은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는데 숨막히면서도 동시에 편안하게 느껴지는 어둠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유리창에 부딪히며 속삭이는 듯한 부드러운 융잉거림이 그들의 무언의 두려움과 욕망을 반영하는 듯했습니다. 케이트의 질문은 연약하지만 의미가 담긴 무거운 목소리로 허공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장 답을 기대하지 않았고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큰 소리로 듣고 내면에서 소용돌이치는 혼돈을 이해하기 위해 물었습니다. 소피는 안심을 구하듯 케이트의 손가락을 살짝 움직여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우린 용감한 것 같아요. 소피는 떨리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마침내 말했다. 모두가 이 길을 선택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 규칙을 따르는 것이 훨씬 쉬운데도 말이에요. 케이트는 유머는 없었지만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쉽다고 더 좋은 건 아니죠. 소피도 동의하며 고개를 돌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는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겁이 나더라도 옳다고 느끼는 일을 하는 것이죠. 케이트는 감정이 북받쳐 목구멍이 꽉 막힌 채 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나요? 항상요. 소피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내려앉았다가 다시 강렬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일어났다. 하지만 당신을 잃는 게 더 무서워요. 그 말이 케이트의 가슴에 주먹처럼 내리꽂히자 케이트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죄책감, 두려움, 의심과 씨름하며 사회가 부자연스럽다고 여기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고민하며 수많은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 소피가 너무나 솔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의심은 녹아내렸습니다. 남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고 그 무엇보다도 소피를 사랑하며 더 이상 떠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케이트는 목소리가 살짝 꺾인 채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 리암을 위해, 엄마 아빠를 위해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소피가 손을 뻗어 케이트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 손길은 케이트가 소용돌이치는 생각의 끝자락에서 뒤로 물러나게 하는 안정감을 주었다.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소피가 단호하게 말했다. 물론 지저분하고 복잡하긴 하지만요. 하지만 아름답기도 하죠.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될지도 모르죠. 케이트는 간절히 그녀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며 세상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이 일로 우리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가 해결해야죠. 소피가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함께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요.
소피의 자신감은 케이트의 혈관 속으로 스며들어 케이트의 뛰는 심장을 안정시켰습니다. 케이트가 안전에 집착하는 동안 소피는 항상 한계를 뛰어넘는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케이트는 소피의 방이라는 조용한 안식처에 누워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디로 향하든 그들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무서워. 케이트가 거에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잡히는 것뿐만 아니라 실패하는 것도요. 당신에게 충분하지 못할까 봐요. 소피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면서 엄지손가락으로 케이트의 피부를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당신은 충분해요. 그녀가 간결하게 말했다. 충분해요. 넌 항상 내 사람이었어, 케이트.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나의 모든 것이었어. 우리. 그것은 단지 그것의 또 다른 층일 뿐입니다. 더 깊은 연결이죠. 그래, 무섭지 하지만 현실이기도 하죠. 두려움 없이 살르니 차라리 두려움에 맞서고 싶어요. 케이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 눈을 깜빡였습니다. 소피의 말이 따뜻한 포옹처럼 그녀를 감싸 안으며 불확실성의 한기를 쫓아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의 사랑은 논리와 관습을 거스르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진실하다고 느낄 때는 말이죠. 사랑해. 케이트가 중얼거리자마자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끔은 너무 아파. 소피는 미소를 지으며 눈에서 아직 흘리지 않은 눈물을 반짝였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 후 두 사람은 침묵 속에 누워 밤이 깊어지면서 서로의 몸이 뒤엉켰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고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지만 두 사람의 따뜻한 유대감에 가려져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고요함과 서로의 호흡 리듬에 둘러싸여 두 사람은 어떤 연결은 라벨과 기대를 초월한다는 사실의 유안을 얻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동이 트고 하늘이 금색과 분홍색으로 물들기 시작하자 케이트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언젠가는 세상이 두 사람이 나눈 사랑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앞으로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견딜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도전과 승리, 가슴 뛰는 순간에도 항상 서로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여명의 첫 빛이 수평선 너머로 뻗어나가며 소피의 방에 황금빛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서서 어깨를 가볍게 부딪히며 세상이 깨어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곁에 있는 소피의 존재는 따뜻함을 발산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조용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아름다워요. 소피가 부드러우면서도 안정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았고 그녀의 손가락은 항상 거기에 있어야 할 것처럼 내 손과 얽혔습니다. 맞아요. 저도 동의했지만 일출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시선이 그녀를 향해 정말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은 깊은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제 동생이자 저의 든든한 지원자이자 제 사랑인 그녀가 여기 있었습니다.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에게서 희귀하고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싸울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희망이 피어나는 동안에도 현실의 무게는 여전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했고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로 얽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영원히 숨길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걸고 공개적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각각의 선택에는 두려움과 희생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 서서 부드러운 아침 햇살을 받고 있자니 그런 걱정은 빛 앞에 물러나는 그림자처럼 아득해 보였습니다. 소피는 갑자기 단호한 어조로 "우린 해낼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생각의 폭풍을 그녀가 듣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케이트, 난 널 놓지 않을 거야." 그녀의 말이 해일처럼 밀려와 저를 그 확신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눈가가 찡했지만 눈물을 훔치면서 그녀의 손을 꼭 꽉 쥐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속삭였다. "절대 안 돼요." 한참 동안 우리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무겁기보다는 무언의 약속과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고 그 서늘이 산들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이 방에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우리 주변의 삶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때 소피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표정은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누가 뭐라고 말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이 소피가 우리 사이에서 손짓을 했습니다. 는 진짜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신념은 유심히 저를 끌어내리려 할 때 저를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에서 사랑뿐 아니라 결단력, 즉 모든 실현과 승리, 가슴 뛰는 순간마다 제 곁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보았습니다. 해가 더 높이 떠올라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자 저는 깨달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구불구불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함께라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정면으로 맞설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지금은 모든 것이 옳다고 느껴졌습니다.